예, 2024년 7월 31일, 음력으로는 6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11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일반 검진을 받아보니까 제가 혈압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좀 높은 것이 아니라 많이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흥분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혈압이 높은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높아가지고요.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엉덩이를 땅에 붙여가지고 이 책만 보고 공부를 하니까 몸이 확실히 좋지 않는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는 오늘은 환궁무명학술은 285번째 네 번째 강의인데 우리의 말과 글이 세계 은혜의 뿌리가 된 이유를 밝힌다, 이제 그런 제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아주 훌륭했던 우리 정치인들 4명을 제가 소개시켰고요. 또 이 샤먼 제국의 이 민주공화정, 2600년 전에 그리스 시대 때 일어났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와가지고도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2600년 전에 그리스보다도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애둘러 제가 좀 지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맹목적으로 우리가 서구의 철학, 사상, 종교, 문학, 예술, 음악만을 우리가 편애하였고, 그들의 이 샤먼 제국의 문명을 우리가 감추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이면 이 샤먼 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 제도가 매우 고등 종교라는 것을 부인하기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환궁무명학술은 이제 2권체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1권체고요. 여기 이제 2권체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동안에 서구 문명의 사상과 철학이 허구인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동설을 이제 주창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벨로니아 시대 때부터 지동설을 믿고 있던 샤먼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서구 문명의 허구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문제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서구 문명에 있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우 문제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철학자 중에서 프톨레 마이오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문제인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서구 문명이 허구의
설계한 사람이 바로 요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 나라인 이 바빌로니아 시대 때 이미 지동설을 믿고 있었고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전하고 또 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빛과 그림자, 빛은 바로 태양을 말하고요. 그림자는 바로 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춘분과 추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금성이라는 것입니다. 금성. 자,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시대 때 샤먼 제국 시대 때는 바로 기동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인물인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지동설을 믿고 있는 이 샤먼의 문명을 이들은 비이성적인 문명이라고, 미개인의 문명이라고 폄하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깜짝같이 지금까지 뭐냐면 숨기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죠. 진리를 왜곡하고 학문을 왜곡한 것은 사기꾼을 넘어서 아주 문제의 인물로 우리가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문명의 가장 문제의 인물이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마치 이들이 천동설을 주장하면서 마치 이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성적인 문명이라고 왜곡해서 지금까지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동설의 이성적인 문명이라고 뻥쳤던 이것을 폭로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600년 전에 이 천동설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상과 철학, 학문을 정리해서 17세기부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적이고 경험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바로 광인의 시대요, 폭력의 시대요, 정신병의 시대요, 족쇄의 시대라고 스스로 저거들이 이제 고백하게 됐던 이유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부활이 꼭 우리가 이제 필요한데, 샤먼 제국의 부활이 우리 환궁문 학술에서 연구진들이 주창하고 이제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인류가 잃어버린 샤머니즘의 지동설 문명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널리 알리고 샤먼 제국의 부활에 우리가 유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철학과 사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 샤머니즘을 우리가 다시 복원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구 문명인들이 처음으로 샤먼을 만난 사람은 프랑스의 신부 앙드레 테페인데요. 1557년도에 이 브라질의 미개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미개인 샤먼들을 만났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미개인이라고 했던 이 샤먼들이
가지고 있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설에 대해서 이들은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100년 후에 이 러시아 학자들이 또 시베리아의 퉁구스 사원들에 대해서 접촉을 했는데요. 이들 또한 뭐냐면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 공전에 대한 이 천문학적 지식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고등 종교에 있는 샤먼의 사상과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해괴한 의상을 입고, 두 번째 북을 두드리고, 세 번째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이 모두를 뭐냐면 이 정신병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정신병으로 보고 이거를 원시 미개 종교라고 폄하하면서 잔뜩이나 서구 유럽의 문명이 대항해 시대를 맞으면서 잔뜩 어깨에 뽕이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거만하게 있을 때 이들이 자각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각하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 심층심리학과 정신의학의 학문이 발전하면서 이 샤먼의 문명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와 소와 그 다음에 이 뱀에 대해서, 이 뱀은 빛과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 박용수 선생님의 책 2015년도에 발견된 이 샤먼의 문명에서 샤먼이 이 미개인의 사유가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우주를 종교로 숭상했던 문명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공우 강수한 박사님 이후에 자연과학세상의 박문호 선생님 또 이후에 이 박용수 선생님이 저희 학문적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 근자에 시형 유전자는 우리 서해대 평원 항해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5만 년 전에부터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제가 환동해라는 그에 대해서는 요 근자에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환동해 지역에 대해서 책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환동해 지역연구 시리즈로서 책이 나오는데 제가 몇 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리즈로 나왔는데, 여기 환동해 지역의 오래된 역사, 여기에 김석희, 미나베 육고, 우리 박용수 선생님이 논문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신진식, 김동규, 박연주. 예, 요 책을 제가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읽어봤고요. 또 여기에 그 같은 시리즈로서 요 환동해 지역의 이해, 환동해 지역의 이 환동이라는 말을 지금 이제 공부 좀 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이렇게 그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환동해뿐만 아니라 이 그 장보고와 황해 해상무역에 대해서 요 책도 등달아 제가 샀습니다. 장보고와 황해 해상무역. 예,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요것도 같이 샀는데요. 요거 평안 방언 연구를 해 가지고 요 책도 황해도 지역 방언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의 말과 글로 요걸 사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건 더 이제 책이 요 사기를 환동해와 관계되는 있는 요 책이 바로 뭐냐면은 이 힘의 대륙 부의 바다 환동해 경제학이라고 요 책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한 4권을 이제 샀습니다.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환동해 지역의 강력에 있는 이들이 바로
D형 유전자, 5만 년 전에 D형 유전자로서 우리가 아이누족, 그 다음에 외노, 그 다음 조몬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 열도와 더불어서 우리 남부 해안뿐만 아니라 지금 그 블라디보스토크 기타 등등의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D형 유전자의 하풀 그룹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해 대평원, 소위 말하면 서해 황해라고 말하는 여기는 C형 유전자가 하풀 그룹이 살고 있었던 우리의 선대조 정주민들이다, 원주민들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C형 유전자 현재도 12.9%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말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우리 조선반도를 두고 아주 오래된 5만 년 전에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때 아마 이 사용했던 말들이 지금 현재 범어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이 박용숙 선생님의 이 논문집이 상당히 제가 이 박용숙 선생님의 그 책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동의 지역의 오래된 현재라고 해가지고 이 샤먼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들에 대한 책들은 제가 이게 뭐 좀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 책들, 이 책들, 그 다음에 인류학에 대한 책들, 율곤의 윤재 선생님의 노자 서성경도 여기에 있네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거, 여기 저 뒤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그 박용수 선생님의 책이 전부가 제가 사가지고 있는 책들인데요. 이 우리가 비너서.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말과 글을 우리가 복원해야 될 의무가 이제 그래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용숙 선생님은 2015년도에 샤먼 문명이라는 책에서, 샤먼의 문명이라는 책에서 저 위에 책이 있는데, 샤먼 문명이라는 책에서 샤먼이 미개인의 사유가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며 공전하는 우주론을 종교로 숭상했던 문명이라고 우리가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 근거를 몇 개를 두었는데요. 우리 한국 샤머니즘이 전체 무가 12거리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한국 샤머니즘의 전체를 뭐냐면 설명하고 있는데, 무가 12거리,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금 9,000년 전에 우리가 제석환인 이 제석환인은 바로 제우스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의 크레타스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샤먼 제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일본 신화에서도 해와 달과 빛과 그림자, 금승이 라고 이제 적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신화에서도. 자,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은 계절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천사의 별이라는 것이죠. 천사의 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본 신화에서도 해와 달과 금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환동의 지역 오래된 현재에서 우리 박용 선생님이 논문집을 제가 읽어보면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무가 12거리를 박용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 이 봄과 여름을 우리가 아린 만명이라고 적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아리랑의 근거가 되고요. 가을과 겨울을
설인 만명이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설이랑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속 중에서 삼바라기 굿이 있는데 이 무당이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을 바로 삼바라기 굿에서도 나타나는데 한쪽에는 아린 만명을 들고 있고 이 붉은색이죠. 붉은색 밝음을 나타내고요. 설인 만명은 바로 파란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림자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머니 모델이 지중해에도 우리가 크게 크레타섬에서 발견되는데 이 크노소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크노소스 신전에 발굴된 비너스가 여기 지금 비너스가 보이죠? 비너스. 예. 지금은 이거는 그리스에서 아주 말끔하게 만드는 비너스고요. 이 크노소스에서 만드는 그 비너스는 다성과 풍류를 바라는 그 비너스이기 때문에 조금 배가 부르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노소스 신전에 발굴된 비너스가 바로 양손에 한쪽에는 붉은색 뱀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파란색 뱀을 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백은 이 빛을 말하고 흑은 아래 그림자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백무당, 흑무당이라 말하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시베리아 사문은 이거를 뭐냐면 백샤먼이라 하고 이거는 빛을 나타내고요. 흑샤먼은 그림자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백샤먼은 낮의 정령과 인간을 중개하는 자, 흑샤먼은 밤의 정령과 인간을 중개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알고 있었던 고등 종교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샤먼 그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샤먼이 지동설의 샤먼이 이 지동설의 문명임을 우리 산물놀이에서도 또 윷놀이라는 이 우주의 별자리 놀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산물놀이나 윷놀이에서 이 샤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를 우리가 지금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윷놀이라는 뜻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존하는 놀이를 우리가 말 4마리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박용수 선생님의 생각을 마무리된 글을 어떻게 적고 있느냐 하면은 샤머니즘은 인간과 우주의 신문한 이치와 인간학과 천문학을 융합적으로 파악하여 인간의 삶과 영원을 구원하는 종교이다 이거죠. 샤머니즘은 인간과 우주의 신문한 이치와 인간학과 천문학을 융합적으로 파악하여 인간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 일개의 미개 종교가 아니라 서양 문명 세계가 근대에 들어와 서야 알게 됨으로써 현대 물질 문명의 발달의 근본이 된 이 지동설은 수천 년 전에 정확히 통찰하고 이를 인간의 삶에 적응하였던 신문한 고등 종교다. 이렇게 박용수 선생님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공우 강수환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직접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 샤먼과 무당은 미신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박용수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저는 대학자들이 생각과 사유에 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예, 저는 따른다. 이거를 저 말로 말하면 올라탄다고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서에서 나오고 있는 최초로 이 비상한 능력을 획득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순 임금이 있다는 것이죠. BC 2258년에서 2208년에 살았던 이 순 임금이 바로 최초로 비상한 능력을 획득한 사람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기록이다.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서 우리 박용수 선생님의 마지막 글 샤머니 제국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샤머니즘은 인간과 우주의 신문한 이치와 인간학과 천문학을 융합적으로 파악하여 인간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다 이거죠. 샤머니즘은 일개의 미개 종교가 아니라 서양 문명 세계가 근대에 들어와서야 알게 됨으로써 현대 물질 문명의 발달의 근본이 된 이 지동설은 수천 년 전에 정확히 통찰하고 이를 인간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신문한 고등 종교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용수 선생님의 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오늘까지 공부를 하면서 환동이라는 이 개념, 여기 환동이라는 개념, 이거를 제가 이 근자에 처음으로 뭐냐면은 관심을 대했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이 책을 찾아보니까 환동의 지역이 오래된 현지 중에서 박용수 선생님이 글이 있다는 것도 또 제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동에 아마 환동의 경제학, 아마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 면서 이 환동의 문명권, 소위 말하는 일본 열도와 우리 동해에 살고 있었던 동해와 블라디보스톡, 한경도 이 일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D형 유전자 하플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환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역사에 편입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게 의문을 품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